이지혁이 쓰러진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의 주인이 고성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시기살길이라면 그 심장을 왜 하필 고성이에게서 받아야 하냐는 거죠. 이지혁은 원래도 몸이 약한 티를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비혼 주인이 뭐니 말은 차갑게 해도 사실은 가족과 책임을 등에 지고 사는 타입이었거든요. 특히 이지혁은 이상철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정직한 아버지였고, 이지혁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절대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가슴이 조이는 날도, 숨이 막히는 날도 피곤해서 그렇다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지혁이 도로를 건너려는 순간 시야가 확 꺼지는 느낌이 들더니 발끝이 말려 들어갔고요.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심장이 이상하게 울컥거렸는데요. 뛰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지혁은 겨우 한 걸음을 더 때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어지고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지은호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은호한테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박성재가 아니라 의외로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지내고 있었지만 결국 뿌리는 이지혁의 동생이었거든요. 이지환은 이지혁을 부축하면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형 왜 이래? 이지혁은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웃어보려고 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일그러져서 이지환이 더 겁을 먹었습니다. 형, 웃지 마. 제발. 이지혁은 그 말이 더 아파서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의사가 차트와 검사지를 놓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이지혁 씨, 심장 기능이 거의 한계입니다. 약으로 버틸 단계가 아니고요. 이지혁은 그럼 어떻게 하죠? 라는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의사는 그 질문에 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심장이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공여자 쪽 이야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조건이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요? 고성희 씨 쪽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아내이자 박성재의 계모이고 박영라의 엄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호의 친모로 의심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다가가서 낮게 물었습니다. 지혁아, 진짜야? 이지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박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고성의 이름이 나온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박성재는 이미 고성이가 지은호의 친모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고 그 직감이 점점 확신이 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박성재는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이지혁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억누르는 분노는 늘 다른 형태로 새어 나옵니다. 박성재는 목이 마른 사람처럼 물을 들이키다가 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끝까지 사람을 망가뜨리네. 그 시각 박진석은 다른 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고성희가 우연히 자신에게 다가온 여자가 아니라는 것, 박진석이라는 남자의 위치와 돈, 체면과 가문을 계산해서 일부러 접근했다는 것,
박진석에게 어울리는 부인이 되기 위해 말투부터 취향까지 설계해온 사람이라는 것. 박진석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프로젝트였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 깨달음이 너무 역겨워서 손이 떨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이제 한우진과 지은호에 대한 진실까지 연결해버렸다는 겁니다. 고성이가 재혼 이전에 낳았던 쌍둥이. 그리고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미국 유학생이라는 말로 가려진 채 별장에 숨겨져 있었던 한우진이라는 사실. 박진석은 그 쌍둥이 이야기를 추적하다가 또 하나의 이름을 확인해 버립니다. 한유라. 박진석은 서류를 보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유라는 분명 쌍둥이로 기록돼 있었고 그 옆에 실종신분 변경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진석이 도달한 결론은 충격적이었는데요. 한유라는 사라진 아이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서 살아남은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지은호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능성. 박진석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숨긴 게 한우진 한 명이 아니라 지은호의 출생 자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고성이를 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는 눈빛이었어요. 고성이는 그날 밤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고성이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마음먹고 파기 시작하면 한우진의 간, 이식 문제, 고성이의 병원 라인, 아침 주스, 자금 흐름, 그리고 한유라 지은호의 신분까지 전부 터질 수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박진석의 서재를 훑어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안 거야? 그리고 고성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알면 다 끝이야. 그때 고성이는 차 키를 쥐고 밖으로 나왔고요. 고성이는 너무 급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도망치는 순간이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고성이는 빗길에서 핸들을 놓쳤고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병원으로 실려왔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뇌사 판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판이 뒤집힙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순간 병원은 장기 기증 절차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적합자 후보 목록에 이지혁이 떠오른 겁니다. 이지혁은 그 소식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살 수 있다는 말이 반가워야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살기 위해 고성이 심장을 받는다는 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한 인간의 죄와 거짓과 집착을 몸에 이식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떠올리면 더 불편했습니다. 지은호의 친모가 고성이라면 그 심장은 지은호에게도 잔인한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차철민이었습니다. 차철민은 원래도 조금 특이한 구석이 있었는데요.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도 가끔 무슨 감이 온 것처럼 이상한 말을 툭툭 던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준이 달랐습니다. 차철민은 갑자기 눈이 풀린 채로 병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마치 누가 대신 말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쪽 병원 옆쪽에 있어야 해. 떠나면 심장이 지나가. 사람들은 당황했고 간호사는 차철민을 말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혁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거든요. 이지혁은 의사 말도 확률도 절차도 다 듣고 있었지만요. 결국 사람은 마지막에 믿음 하나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지혁은 차철민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차철민은 대답 대신 아주 낮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기다려. 심장은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오지 않아. 그 말이 이지혁의 뒷목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옆쪽 별관 근처로 옮겨 머물기로 합니다. 이지환은 그 결정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형, 그게 말이 돼? 그 사람 말 믿고.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지환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이지환은 결국 이지혁 옆을 지키기로 합니다. 형이 이상한 선택을 해도 그 선택 끝에서 형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와중에 박성재와 이수빈은 서로를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수빈은 원래 밝고 계산이 빠르지만 마음을 정하면 또 무섭게 직진하는 타입이었고요. 박성재는 금수저로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감과 죄책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지금은 너무 많은 폭탄이 터져서 쉽게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더 괴로웠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에 대해 모든 걸 알고 난 뒤 분노만 남길 줄 알았는데요. 박진석은 오히려 허락을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성이의 장기 기증 절차를 막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박성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한 여자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품으려고 하지.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흔들릴수록 자신도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클수록 사람은 허무해지고요. 허무가 커질수록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박성재는 결국 길을 걷다가 어지러움을 느꼈고 숨이 가빠지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병원은 박성재의 한 번 연락처로 등록된 이수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수빈은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재 보호자분 맞으세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수빈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버팀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수빈은 그동안 참아왔거든요. 보고 싶은 마음도 걱정되는 마음도 다 눌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재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나니 더는 참는 게 성숙이 아니라 도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수빈은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옆에 있어야지. 병원에서 깨어난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했고 고마웠고 또 두려웠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자기 주변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수빈까지 끌어들이면 이수빈도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수빈은 박성재의 그런 마음을 모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빈은 침대 옆에 섰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성재 오빠, 나도 무너질 것 같아서 왔어. 박성재는 그 말에 눈이 붉어졌습니다. 왜 왔어? 위험해.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서 더 왔어. 위험할 때 혼자 있으면 사람 진짜 망가지잖아. 그 말이 박성재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박성재는 늘 강한 척했는데요. 사실은 가장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혼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습관을 끊어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고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수빈은 박성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 손 놓치면 나도 무너져. 박성재는 그 순간 억지로 버티던 심장이 더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인물들이 같은 병원, 같은 시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은 별관 옆쪽에서 심장이식만 바라보며 버티고 있고, 이지환은 형을 지키겠다고 한 발도 안 떨어지고 있고요. 박성재는 쓰러졌다가 겨우 깨어나 이수빈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뇌사 판정 앞에서 분노와 체면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고요. 지은호는 한우진과 함께 한유라라는 이름이 곧 자신의 출생과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박영란은 집을 나간 뒤에도 엄마 고성희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며 엄마의 기술을 거꾸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은 지금 이 판의 가장 무서운 키를 쥐고 있습니다. 한우진은 박진석이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걸 알았고, 고성희가 도망치다 사고 났다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성희가 사람을 부품처럼 쓰는 걸 경험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우진은 차철민의 말을 다시 곱씹습니다. 심장은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오지 않아. 그 말이 왜 이렇게 찜찜할까요? 여기서 중간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이지혁에게 고성희 심장을 이식하기 위한 최종 절차가 시작되려는 순간, 병원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고성희 뇌사 확정 맞아. 그렇게 빨리 확정된다고?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요. 뇌사 판정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가족 동의와 서류가 맞물려야 하고, 무엇보다 누가 동의권을 갖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지금 고성희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이 모든 판을 키웠다는 죄책감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동의해버리면 이지혁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동의하는 순간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사람처럼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게 견딜 수 없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지혁이 죽는 걸 보는 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혼자서 결정을 못 내리고 결국 박성재를 부릅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앞에서 무너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재야, 나 지금 뭘 해야 맞는지 모르겠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그 말에서 처음으로 진짜 인간적인 흔들림을 봅니다. 박성재는 분노해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분노가 안 나옵니다. 대신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믿었던 어른들도 다 흔들리는구나라는 허탈함이요. 그때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지은호가 떠오릅니다. 지은호가 평생 흔들리면서도 버텨온 삶. 박성재는 그 삶 앞에서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동의는 하세요. 박진석이 놀라서 박성재를 봅니다. 박성재는 목이 메이면서도 이어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고성희가 좋은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실은 진실대로 남겨야 돼요. 이 말이 박진석의 가슴을 때립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동의와 용서는 다른 거라는 걸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동의할 수는 있지만 죄를 덮기 위해 동의하면 안 된다는 걸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흔들립니다.
진실이 어디까지일까? 박성재는 대답합니다. 끝까지요. 한우진이랑 지은호까지요. 바로 그 이름들이 나온 순간 박진석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박진석은 한유라 서류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마침내 결심하게 됩니다. 동의는 하되 진실도 같이 터뜨리겠다고요. 그런데 그 결심이 내려지는 순간 병원 옆쪽 별관에서 기다리던 이지혁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지혁은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며 숨을 제대로 못 쉬기 시작합니다. 이지환은 소리칩니다. 의사 불러. 지금 당장.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심전도 소리가 더 빠르게 요동칩니다.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립니다. 지금이면 나 끝이야. 그 말이 너무 처절해서 이지환의 눈이 붉어집니다. 이지환은 형 손을 잡고 말합니다. 형, 버텨. 형은 버텨야 돼. 그리고 그 순간 차철민이 또 나타납니다. 차철민은 어딘가 멍한 얼굴로 병실 앞에 서더니 이번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심장 지금 온다. 지금 근처에 온다. 차철민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원에 또 다른 사고 환자가 실려 들어왔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 환자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수술팀은 혼란에 빠집니다. 응급 이식 가능한 공여자. 지금? 아니, 고성이 공여 절차 진행 중인데. 이때 한우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차철민이 말한 게 고성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왜 소름이냐면요. 만약 고성이가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도 절차가 늦어지고 고성이 심장을 받아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이지혁에게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지가 생기면 누군가는 그 선택지를 막으려 들 겁니다. 왜냐하면 고성이 심장이 이지혁에게 가야만 무언가가 완성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지은호가 한우진을 붙잡습니다. 지은호는 눈이 흔들리는데요. 지은호는 말합니다. 우진아, 그럼 누가 공여자야? 한우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우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지금 다 말하면 지은호가 무너질까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무너질 준비를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우진아, 나 이제는 알아야 돼. 한우진은 결국 숨을 길게 내쉬고 말합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숨긴 게 더 있어요. 고성이가 계획한 게 심장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지혁은 심장이식 수술대 앞에서 고성이 심장과 새로운 공여자 사이의 선택 앞에 놓이고 박진석은 동의와 폭로를 동시에 준비하며 아들 박성재를 설득해야 하고요.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잡은 채 사랑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죄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지은호는 한유라라는 이름이 자기 출생과 연결되는 순간 친모 고성이를 미워하면서도 피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고요. 한우진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숨겨온 비밀을 이제는 세상에 던져야 할지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흔드는 한 문장만 남습니다. 차철민이 병원 복도에서 혼잣말처럼 웃으며 말합니다. 심장은 죄를 기억해. 과연 이지혁이 받게 될 심장은 정말 고성이의 것일까요? 아니면 차철민이 말한 다른 심장이 이 판을 완전히 뒤집게 될까요?